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지금쯤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고 또 분석을 하고 이러시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은 내 성적대가 특정 구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벗어나야만 상위 대학을 갈 수 있고 상위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정 점수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성적대가 동국대 정도의 범위에는 갇혀 있지만 건국대에 진입이 안 된다든가, 내 성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진입이 가능한데 의대 치대 한의대의 선택이 어렵다든가, 또는 서울대권에서 과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다든가,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바로 공통적 고민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쓰게 될 때 가나다군 중에서 어떻게 상향을 쳐야 이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우리가 상향을 치기 위해서 추가 합격을 노리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구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연세대학교의 하나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연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은 구간이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개의 구간이 흔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구간은 첫 번째는 상향 구간이 있고 안정 구간이 있고 또 상향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내가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상향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상향 구간은, 자, 연세대학교로 예를 들었을 때 연세대학교 컴퓨터, 전자, 화공, 산업경영, 기계공학과 같은 데를 상향 구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연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향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상향 지원을 위해서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궁금한 점 뭐냐면 이 상향 지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요 대학이 만약에 연세대라고 예를 들면, 또는 이 대학이 국민대라고 예를 들면, 요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맞죠? 요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흔히 말하면 의치 한일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은 여기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661점이야. 환산 점수로 그냥 얘기합시다. 그럼 661점이면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 점수가 661점이라고 하지 말고 410점이라고 합시다. 410점 예를 들어서 410점이라고 예를 들면 내 점수가 410점이라고 해서 410점인 학과 전기전자공학과에 정확하게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원서를 쓸 수가 없냐면, 예를 들어 410점이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10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410점을 맞은 학생이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쓴다면 이 학생의 목표점은 어디가 되냐면 의치한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왜? 연세대학교에 안정 지원하고 붙이면서 상향을 치는 거죠. 모든 대학의 상위 구간은 핵심, 이 대학이 목표가 아니다. 어디가 목표다?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대학이 목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시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가 첫 번째 학과면 여기가 제일 높고 두 번째 학과고 세 번째 학과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과는 첫 번째 학과가 아니라는 점, 대부분 두 번째나 세 번째 학과가 실제로 가장 높은 학과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높은 과야? 여기에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이 여기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과에다 원서를 쓰면서 안정 지원하고 그리고 상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향 지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안정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 안정 구간은 모든 대학에서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구간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의 구간에 요 안정 구간 내에 요 정도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위로 상향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물어볼게요. 요 안정 구간 내에서 상향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안정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400점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위에 있는 학과인 402점인 학과에다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원서를 못 쓰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밑에서 넘어온 거예요. 밑에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좌에나 우에서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 선택을 포기하거나 떨어지면 대학 자체가 하위 학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여기에 쓰면서 밑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대학의 안정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실제 자기 점수보다 낮춰서 원서를 써야 돼요. 낮춰서. 한 단계 낮춰서 원서를 써야 합격 가능성을 높이죠. 그런데 이 안정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학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상위 학과들이 대부분 위에 포진되어져 있고 하위 학과들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학과들이 대부분 어정쩡한 학과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로 얘기하면 자연계 상위 학과는 당연히 위치가 있지만 대부분 공과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위권 정도로 가게 되어지면 공과대학의 하위 학과이거나 아니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되어 있다 보니까 인문계든 자연계든 똑같아. 중간에 있는 학과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학과가 마음에 안 들고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 지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구간을 뛰어넘어서 높은 학과로 가거나 높은 대학으로 가고는 싶은데 여기서 이만큼의 점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서는 구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점수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상향이 매우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을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시립대의 중간에 들어가면 시립대에서 중앙대나 한양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의 중간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동 가능한 게 문과 같은 경우는 외대로 이동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구간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좌우 군이동을 통하여 대학을 바꾸거나 학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상향을 치고자 하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가야만 여기서 상향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구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향 정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상향을 치려고 하면 점수 계산 방식으로는 상향이 나오지 않고 결국 기회 구간을 노려야만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하위 구간은 모든 입시에서 하위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대부분 다 안정 지원에 기본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원서 쓰면 거의 대부분 다 붙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데가 바로 하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대학의 학과가 1번서부터 20번까지 정해져 있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가 식품공학부보다 높고 식품공학부보다 건축학과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하위 구간이 가장 위험한데요. 왜 위험하냐면 하위 구간은 밑에서 치고 들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원서를 쓰게 되면 이 대학으로 원서를 쓰면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야. 대학이.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2019, 2020, 2020년도에 데이터를 반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위 구간이라고 생각했었던 학과가 실제로 상위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 상위 구간에 있던 학과가 하위 구간으로 바뀌는 것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2020년도의 입시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년도 원서를 쓰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과거의 기록과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추측하면서 쓴다는 거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데이터를 봤었을 때 환경생태공학과가 건축사회환경공학과보다 낮다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위 구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지, 경쟁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하위 구간에 원서 쓸 때는 정말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서 지원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원서 지원하면 대부분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서 쓰면 대부분 붙어요. 물론 최종적 자료가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산출값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원서 지원 직전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원서 쓰면 거의 다 붙어요. 왜? 학생을 이만큼 눌러가지고 원서를 쓰게 하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로 어디다? 하위 구간이다. 하위 구간이 왜 위험하다? 하위 구간에 학생이 몰린다. 학생이 몰리면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으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구간이 가장 낮은 학과라고 여기에 썼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 학과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해를 반드시 잘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서부터 8번까지가 어떤 대학의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자,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야. 아니면 내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교가 예를 들어 경희대야, 시립대야, 아니면 의대를 쓰고 있어, 치대를 쓰고 싶어, 수의대를 쓰고 싶어. 각각의 특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내 성적이 만약에 어디에 있냐? 내 성적이 여기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학생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대학의 목적이 아니죠? 그럼 이 학생은 어디를 써야 돼? 바로 윗대학으로 넘어가고 싶겠죠? 윗대학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무슨 원서를 준다면 윗대학의 상향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대부분 두 번째 구간에다 원서를 써야지 첫 번째다 원서를 쓰면 안 되죠. 이래 왜냐면 입시는 항상 파도가 같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 몇 점 이게 항상 공식이 맞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향의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 안정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상향의 원서 지원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향 치시고 여기다 상향 치시면 이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야. 잘못하면 다 떨어져. 그쵸? 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운데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운데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 대학은 어느 정도 선택이 되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상향을 쳐가지고 5번에서 4번 구간으로 대학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 단계를 낮춰가지고 5번에서 6번 정도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좌나 우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군이라고 하면 가군과 다군에서 좌우로 군이동을 하면서 대학을 바꾸거나 학과를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구간의 가운데에 있으면 선택은 좌우 군이동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상향을 치고 싶단 말이에요. 위쪽 대학으로 상향을. 근데 상향을 치고 싶은데 상향을 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점수대의 학생들이 상향을 칠 테니까. 그쵸? 그럼 상향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그쵸? 요럴 때 상향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시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충분히 도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손을 뻗어서 닿지 못하는 지점은 가장 먼 거리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성적대에 있는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점수 차이가 조금 나지만 나는 여기 상향을 쳐. 여기를 원서에 썼어.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는데 나는 이 정도 학과를 노리고 싶어. 근데 여기 정도가 됐었을 때 만약에 자연추합의 범위에 들어간다. 내 점수가 만약에 380점인데 점수가 382점이나 3 정도의 구간이라고 하면 학과 선택이나 구간 돌파를 통해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점수가 380점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냐면 385점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구간이 멀어지니까. 이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 점수 계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위 방식으로 넘어가면 순위. 그러니까 내가 점수는 부족하지만 최종 합격자의 순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되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간을 돌파할 것이냐. 결국은 내가 여기 정도를 가고자 하면 요 중간 사이에 있는 허수들의 지원을 물리쳐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구간 돌파의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하위 구간에 있다.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위 구간에서 원서를 쓰기가 정말 제일 어렵다는 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성적이 가지고 있는 특정 구간 내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과연 내가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쓸 때 보통 이제 원서 지원 직전으로 가시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의대를 좀 어디 구간을 잡아달라.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 중에서 어디를 써야 되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대, 고대, 서울대나 의대를 가게 되어지면 사실 점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 자체가. 그쵸?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죠. 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계산과 똑같은 수치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면 또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특정 구간에 몰리게 되어진다면 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 막판에 가면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 하위 구간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할 때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집 단위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위에 있나, 중간에 있나, 아래에 있나, 모집 단위 안에 들어가 있나, 이런 거죠.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될 때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있다면 첫 번째 원서 쓰는 방법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를 원서를 써야 되냐면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있다면 이 하위 구간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방법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서 지원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대부분 이럴 때는 어디에 원서를 쓰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 정도 8번에서 4번과 5번 구간에 원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모든 대학에서의 경쟁률 그래프를 보면 경쟁률은 이런 그래프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상위, 중간, 하위로 보면 하위 학과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중간 학과 경쟁률이 낮아지고 상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뻔해. 왜 높아? 높은 이유는 뭐야? 학생들이 달라붙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붙어야 되니까 밑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결국 여기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의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요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간 정도로 가게 되어지면 점수 벽이 높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약에 대학의 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 학생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수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밑에서 치면 이 정도까지의 폭에서만 경쟁률이 상승이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는 대학이 좀 높은 학교들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약 3분의 1 지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오는 지점은 대부분 3분의 1 지점 하위 구간이다. 여기가 대부분 경쟁률이 몰린다. 그리고 여기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왜 높아져? 여기는 결국은 추가 합격을 노리는 허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충원율이 높게 벌으니까 여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허수들은 여기에 몰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서 지원이 간단하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원서 지원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싶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허수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다는 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에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올해는 또 작년들보다 학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성적이 있다면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5번과 4번, 5번 구간에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번, 5번 구간은 6, 7, 8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경쟁률이 떨어져. 6, 7, 8은 경쟁률이 높고 4, 5, 6이 경쟁률이 낮아지고 6, 7, 8은 사실상 충원율이 높지 않아요. 충원율이. 왜냐하면 여기에 붙는 애들은 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붙는 학생들은 여기가 목적이야? 아니죠. 여기가 목적인 거고 여기는 바로 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요 중간학과로 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대학도 학과도 만족스럽지 않아. 이 중간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하고 싶어? 뭔가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바꾸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탈하고 싶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는 중간학과가 하위 학과보다 결국 평균 점수 이하의 점수의 학생들의 점수는 더 낮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위 구간에 있다면 이 정도의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점이 더 밀렸다. 내가 쓰려고 하는 학과에서 지점이 이 정도에 있다. 대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에 딱 붙어 있어요. 구간밖에 있으면. 그러면 상위 학과를 치면 거의 대부분 다 100%의 추합 내에서는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정말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실제 이 모집단이 내 끝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요것서 좀 떨어져서 구간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상향을 어떻게 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간에 딱 붙어 있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1번 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명을 해볼게요. 왜 붙을 가능성이 높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번 학과에다 원서를 썼어. 자, 물어봅시다. 3번 학과의 점수를 가진 학생이 2번에다 원서를 쓸 수 있나? 못 쓰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요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야.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 아니 뭐 전기, 전자나 가든 컴퓨터를 가든 거기서 거기고, 제일 목적은 내가 여기서 대학을 빠져나가서 다른 대학에서 상향으로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상향을 치지 않아요. 이 구간 내에서는. 그러니까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4번에서 2번을 칠 수 있나? 칠 수 없죠. 5번에서 칠 수 있나? 5번에서도 칠 수 없는 거죠. 죽으려고 아주 환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구간에서는 상향을 치는 구간이 아니라 적정 안정 구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2번에 원서를 썼을 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 여기다 써? 여기에 붙어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쓰겠죠. 어딘가에 알려줄 거 아니야. 인터넷 무슨 사이트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 50%, 60%, 70%라고 하면 학생들이 밑에서 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내가 점수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의 범위가 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결국 하위 점수대가 없이 2번 점수대에 학생이 붙고 그리고 점수가 낮은 쟤가 붙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이 꼭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어떤 게 가능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모집 단위가 원통형이 돼요. 원통형. 좌우 진입이 불가능하고 아래에서 위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좌우 진입이. 만약에 좌우 진입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만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시 구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을 좀 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내가 실제 모든 분들은 아마 자기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어느 대학은 되는데 그 이상 대학에 진입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바로 이제 정시에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그 벽의 한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숫자로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입시 전반적인 흐름과 순위 경쟁의 구도 속에서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상향의 지원의 전략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을 좀 더 보시면서 연구를 좀 더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